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창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아마 로스앤젤레스보다 북쪽인 어느 즈음부터는 이 비가 차가우니까 비가 되지 못하고 눈이 돼서 내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는 그 미국에서도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인사 함께 드리고요. 크리스마스 데이인 만큼 그렇지만 그 인생이라는 게 생활이라는 것이 하루도 멈춤이 없듯이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데이니까 조금 마음이 분주하시기도 할 테고 어쩌면 차분하시기도 할 텐데 그저 틀어놓고 귀로 들으실 정도 한 주일이라도 거르고 넘어가지는 않았노라 이런 그 마음의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해서 오늘 조금 비교적 짧게 한 주일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아마 오늘의 미국 그 주말에 방송되는 그 부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1월부터 12월까지를 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저 굵은 맥 정도만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한 주일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도 역시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뭐 세세히 전해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차곡차곡 그 어떠한 것을 그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까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크리스마스 데이를 그 보내고 계신지요? 이 오미크론 그 변이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저희 엄마 생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음식을 같이 그 먹기로 평소에 집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주문을 해서 식구끼리 같이 앉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접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지금 뭐 비행기 표는 정말 많이 그 취소가 됐고 게다 대고 날씨까지 이러니까 더 많은 그 취소가 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취소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승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항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없거나 약한 사람이 대부분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점은 조금 안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만남이 끝나고 1월 달이 지나가고 1월 28일, 1월 말일경이 되면은 최대로는 하루에 확진자가 28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1월 최고였을 때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거거든요. 25만 명이었을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280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1월부터 3월 사이에 미국 사람들 60% 정도가 이 오미크론 변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아무튼 양성 반응이 나오겠다 하는 예측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평소에 어떤 그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그 중요하기도 한 그런 그 오미크론 변이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직 웹사이트가 완전히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신청을 이곳으로 해라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미국 사람들 5억 회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분량의 테스트 그 기구를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것도 발표를 했고 아무튼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군대에 있는 여러 그 의료진들을 중요한 그 미국의 일반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파견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치료약도 파이저사 거 또 머스크사의 치료약을 파이저사 것은 정부가 한 뭐 1,000만 개라는 게 이게 그 1,00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 그리고
또 이 머크사는 30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의 것은 정부가 확보를 해놨다고는 하지만 이 파이저사의 경우는 워낙에 분량이 작아서요. 이달 말까지 18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 1월 달까지 또 1월 달에 25만 명. 그래서 이 머크사는 1000만 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을 곧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그 효능이 굉장히 그 파이저사 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그 추천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머크사의 이 치료약을 승인을 했다고 하죠. 파이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의사 처방을 받고 그리고 12살 이상부터 한 닷새 정도 이 약을 복용을 하고 나면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 아픈 것은 89% 막는다고 하고 머크사의 치료약은 한 30% 정도 막는다고 하는데 머크샤의 치료약은 어린아이들 무슨 뼈라든가 연골, 성장 같은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그다지 추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하여 이제 뭐 미국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방송 중에 이 한국에서 하루에 사망자, 최고 사망자 109명이 나왔다 하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했는데 네, 한국의 질병통제국 측에서 발표를 한 통계고 그게 한국 날짜로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망자 숫자가 또 뭐 50명대 60명대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에서도 최고 사망자가 100명이 넘은 날이 12월 23일에 나오니까 미국 매체에서도 그것을 보도를 하는 겁니다. 워낙에 초기에 한국이 이 대응 같은 것을 무척 잘해서 오미크론 테스트를 받았을 때 환자라든가 병원 입원율 또 사망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희망하기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는 기간도 짧고 또 숫자상으로는 많이 확산이 된다고 하지만 아픈 비율은 적은 것, 이것을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지금 크리스마스 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연방 대법원이 1월 7일에 긴급하게 그 사안을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이 25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 이미 그 1월 달 새해가 시작이 되고 월요일부터 원래는 이제 1월 4일부터 이 안을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죠. 직원들이 100명 이상 있는 곳은 전부 그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테스트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게 이제 한 8,400만 명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연방 차원에서 헬스케어 워커들에게 또 이것을 의무화를 시키는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를 시키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9,700만 명에 해당이 되거든요. 9,700만 명이면 아주 뭐 어린아이 빼놓고 미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급법원에서 연방정부가 그렇게 행정명령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라는 판결도 나오고 권한이 없다라는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급속하게 이것을 1월 7일 날 심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 같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서의 이런 그 시행령을 1월 10일까지로 이제 연기를 하기로 원래 1월 4일 날 하기로 했다가 1월 10일부터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은 회사가 뭐 벌금을 뭐 만 몇천 달러씩 물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월 10일 그만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빨리 내리는 거구나. 드문 거죠.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주 긴급하게 레어한 케이스인데 이럴 때는 크게 그 연방 대법관들이 논쟁도 없고 그리고 결정을 빨리 했고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하는 설명도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설명을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빨리 판단을 내리겠다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이 모든 일은 미국의 이제 가장 그 백신 접종률이 낮은 그룹이 종교적인 그룹으로 보면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이잖아요.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런 정치계에서 그런 주정부들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판결을 내릴까? 거기에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작은 뭐 주정부 이런 케이스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그 주에 맞게 그렇게 해라라는 판결도 내렸지만 전국적인 그 연방 차원에서의 뭐 퇴거 명령 같은 것을 판결한 것을 보면은 알잖아요. 연방 정부가 그렇게 통일되게 집행을 할 만한 권한이 있는가? 헌법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보수 대법관들이 많고 한 6명 대체적으로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진보적인 연방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국민의 건강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연방 대법원 6명, 그 보수적인 대법원 6명 가운데 3명, 클리어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사무엘 얼리토 이런 3명의 연방 대법관은 이 종교적인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안 맞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각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백악관에서는 쉽게 백악관이 원하는 대로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 각오까지도 하고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한 변화가 있었죠. 이번 주에. 먼저 빌 올라일리와 지난 주말에 그 빌 올라일리와 투어를 하면서 나 부스터샷 맞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부하고 아니 뭐 옛날에는 그렇지 않더니 뭐 당신만 맞고 이렇게 뭐 야유를 하니까 백신 접종을 맞는 건 좋은 거야. 백신 접종을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그 캔디스 오웬즈라는 그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다가 지지세로 돌아서서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까지 하면서 유명해진 흑인 여성이 있죠. 그 여성과 인터뷰할 때도 역시 이 맨데이트라는 그 강제에는 반대라지만 아주 심플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많이 아픈 사람은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이고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은 병원에 안 가고 크게 아프지 않는다. 심지어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굉장한 변화인 겁니다. 백신 접종이 사람을 구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정치적인 고려 많은 그 느낌이 있었겠습니다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식당입니다. 이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 안에 역시 그 트럼프 식당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반대한다는 시위를 하고 트럼프 타워에 있는 트럼프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레스토랑에서 막았습니다. 왜 막았냐면 뉴욕시도 실내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백신 접종을 하고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로 카드, 아이디 보여줘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은 처음에 그 백신 접종 뭐 이런 것에 본인이 백신 접종을 백악관에서 했으면서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 백신 접종,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하라고 했으면서도 막상 백신 접종 자체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트럼프 식당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관리하는 사람과 실랑이가 오고 가고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트럼프는 가짜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아유 어차피 맛도 없는데 뭐 최악의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뉴스위크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인앤아웃 버거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벌금을 물더라도 우리 식당은 그 뉴욕시의 시조례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원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의 이제 시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계속 돈 내야 되죠. 벌금 내야지 되고 손님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또 이제 그 헬스 디파트먼트에서의 어떤 규제 같은 것도 있겠죠. 뭐 계속 위반을 하면 문을 닫으라던가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해서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같은 바뀜이 태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부스터샷 맞았다라고 했을 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화요일에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한 것,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백신 개발을 빨리 해준 것에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네 하면서 이것이 뭐 화합을 할 수 있는 시작이야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될 일이고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백신의 의무화 자체까지는 반대를 하지만 백신이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지자들의 말과는 달리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짧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그 1월 6일 폭동 사건에 관한 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향 군인인데 육군이셨고요. 81세 되신 분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기소된 분 가운데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무엇을 믿고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때로는 이제 돌아가기도 하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은 겁니다. 81세 되신 이분이요. 게리 위커샴이라는 분인데 결국은 3년 프로베이션 이런 그 판결을 받았거든요. 불법으로 의사당을 침입했다 해서 뭐 90일 가택연금도 됐고 그리고 벌금도 뭐 내야지 되고요. 왜냐하면 빌딩을 그 파손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이 관계 당국이 찾아내게 됐냐면은 본인이 81세신데 의사당에 침입을 하고 친구에게 텍스트를 한 겁니다. 나 의사당에 있었다라고 텍스트를 보냈고 또 비디오로도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 당국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잖아요. 이분을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분이 하신 얘기가 81세의 군 출신 재향 군인이 하신 얘기가 아니 내가 납세자인데 당연히 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음모론을 너무 많이 믿고 계신 겁니다. 법 집행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의사당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의사당에 침입한 사람들이 아무리 박스의 로라 잉그램이 안티파 아니야? 무정부주의자들이지 트럼프 지지자들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한다 한들 밝혀지고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밝히지 않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바이든 현 대통령 당시에 인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다, 차기 대통령이다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아라 가서 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따라서 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81세의 이분은 나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의사당 경관들이 막으려고 해보다가 못 막고 최루가스 쓰려고 하다가 못 막고 그 막으려고 하던 과정에서 뭐 사람들이 5명이나 숨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찍 막고 지켜보려고 이제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 박스의 뉴스, 어피니언 리더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접촉을 해서 빨리 연설을 통해서, 집무실 연설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비서실장,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에게 접촉을 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중요한 인물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방위군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았고, 그 몇 시간 동안 의사당은 기물이 파괴되고 사람이 5명이 숨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사건을 겪고 자살한 의사당 경찰 경관들도 몇 명, 2명 적어도 나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계속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조 맨신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이 의원에 대해서 결국은 그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변화 지출안을 나는 이 상태로는 찬성할 수가 없어 라고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약속은 과도했고 그 과도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키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전에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변화 지출안을 통과시켜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무슨 장학금도 있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아이들을 빈곤에서부터 탈출시키게 하는 그런 그 세금 공제안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클린 에너지 정책을 써서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아주 큰 약속을 해놓고 큰 소리 치고 하지 못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Build Back Better 안에 대해서요. 가능한 모든 노력 다 했다, 이게 조 맨신 의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모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 맨신 의원은 정부 돈을, 민주당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푸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과 가족이 본인의 지역구가 그렇기도 하고, 에너지 업계에서 무슨 딸과 아들이 각각 석탄업계와 오일업계에서 그 CEO로 일하고, 본인도 그쪽 업계에서 투자를 해서 돈도 많이 받고 이런 형태, 그리고 지역구가 무엇보다도 웨스트버지니아 광산업이 주가 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지출안을 통해서 이러한 구시대의 산업을 없애고 신시대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복지를 늘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하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게 결국은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에 민주당,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들 백악관과의 협상에서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 대통령이 원했던, 가장 받고 싶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은 게 그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킹에는 아직도 석탄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그 조 맨신 의원과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장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고 비난이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아지기 시작했고, 또 기간산업 지출안, 기간산업안은 초당적으로 통과됐지만 사회복지 지출안, 또 기후변화 지출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해외 이슈로는 중국 조이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상원 하원에서 전부 통과되고, 그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신장 지역
그 이제 소수 인종을 위구르족을 학대하고 그 학대하면서 또 노동력으로는 쓰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했는데 그 안에는요, 이 민주당, 공화당 다 아주 그 초당적으로 지지를 했고 마르코 루비오 그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그 의원들도 찬성을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국 조이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도 이제 그 아주 고위 직책은 베이징 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인 그런 그 중국 조이기가 있고 나머지는 이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된 그 차이나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서 2018년도에 중국 조이기의 그 하나의 방편이죠. 해서 이게 말하자면 미국 내에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가 뭔가 또 중국에 대해서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낸다 하는 연방 법무부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계 학자들을 많이 조사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뭐 기소도 못하거나 아니면 기소한 것이 뭐 기각되거나 거의 그랬거든요, 케이스가. 그런데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으로 그 나노 테크놀로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62살이시네요. 하버드 대학교의 생화학과의 학과장이셨던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는 이제 그것을 결정을 하겠네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체포가 되고 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정직이긴 하지만 봉급은 줬었거든요. 62세의 이 찰스 리버라는 이 교수가 과거에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우를 잘 받고 우한 대학이라든가 우한 기술대학이에요. 그런 대학이라든가 뭐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베이징에서 주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이제 그 연구도 하고 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거죠. 그 사람이 이 나노 테크놀로지의 선구자인데 이 테크놀로지를 중국에 알면서 넘겼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한 그 기술대학에 대한 평판이나 여러 가지를 논문을 뭐 400편 이상 쓰신 분이니까 이분이 중국에 유리하게 어디 국제사회의 심포지엄 같은 데서 발표라도 한 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기소된 것도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다만 본인이 중국의 프로그램으로 돈을 받으면서 연구비나 생활비 지원 같은 것을 받은 것을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사관들과 진술을 할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받지 않았다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계 연구자들을 하도 많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가 성공을 했다는 것에서 중요하고 성공은 했지만 성공은 했어도 이게 또 기술을 넘겼다던가 그런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스탠포드, 예일, 버클리, 프린스턴, 템플 대학교 등등 많은 정말 내노라 하는 엘리트 대학교에서는 현 그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메리 가랜드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차이나 이니시에이티브는 없애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하고 조사할 때 굉장히 불공정하게 하고요. 그 학자들은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학자들은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굉장한 또 경쟁을 하면서 일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2018년부터 빌바 법무장관이 있을 때부터 아시아계 중국계 학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미국의 라이벌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학문계에서는 아주 학문계도 경쟁이 심한데 그 학문계에서 아시아계나 중국계의 학자를 미국에 와서 연구하자고 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들이 그 미국계 학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배운다던가 취한다던가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그 조사는 집어치워라 라고 메리 갈란드 현 법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 모든 것들,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든가, 뭐 신장에서의 물건 수입을 금지한다든가, 또 학자들을 스파이 혐의, 경제 스파이 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어떠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려고 한다던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미국의 넘버원 라이벌은 중국이라는 것을 미국 자체에서 시인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내용은 크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한국에 관해서 정말 중요하게 보도한 게 어제 발표가 됐었던 이 내용입니다. 뭐 한국이랑 미국이랑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 매체에서는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제 저녁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 현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어떻게 할지 결정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다가 사면을 해준 거죠. 수천 명, 뭐 3천 명 이상 사면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에 고맙다 이런 표시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는 차원에서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는 반대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뭐 사과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매체, 미국 매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답은 3월 9일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대선 성적표가 분석되고 나와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보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사면이 웬 말인가?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시위를 했는가?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수 측에서는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은 시켰네. 몇 년 감옥살이를 했지만 뭐 이런 형태로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보수가 표까지 줄지,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간층 지대에 있는 사람도 표를 주는 계기가 될지, 반대로 이 진보 측에서 아니 사면을 했단 말이야 하고 찍지 않을지, 그건 모를 일이죠. 오직 유권자만이 그날, 그것도 유권자들도 지금의 마음과 3월 9일 투표 당일의 마음이 많이,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우편 투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을 때 그 시기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화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3월 9일 이후에 나온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미국에서는 가장 오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또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또 민주적으로 선출이 됐는데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분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가?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은, 모든 왕은 폭군을 포함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들의 레가시라는 게 있잖아요. 레가시를 평가하는 것들은 역사학자들이, 또 어떠한 커멘테이터들이, 그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개인의 평가와 그들의 평가에 또 역시 중복되는 점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그렇게 그 평가가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경제적으로 무엇을 이뤘다 하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로서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다 평가가 다르니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해서 이 정치인들은 나의 레가시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치 말년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단임 대통령이어도 좋다. 헬스케어를 이룬 대통령.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 다 모르고 뭐 한두 가지 꼽으라면 한 가지는 코비드 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보다 약하다라고 했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를 많이 잃어버려서 재선에 실패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독재자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경제 이뤘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헬스케어 같은 것 한 것, 경제 성장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지만 많이 이뤄낸 것도 사실이지만 역시 쿠데타, 또 광주 그 민주화 운동에서의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화를 신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사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제가 조금 불분명하게 말씀드린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뭐 당연히 그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권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니까 복권이고요. 뭐 투표할 권리, 다시 공직자의 선거에 나갈 권리, 그리고 또 그 리석기 전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9개월 남았는데 9년형에서 9개월 남았는데 이제 그 9개월을 채우지 않고 가석방이죠. 이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역시 뭐 할 것은 해야죠. 뉴스 속에서 본 그 미국의 영어의 표현인데 조 맨신 의원과 이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조 맨신 의원이 이제 나는 그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변화 지출안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whether this is a death knell. 미국에서 이제 이것보다 저 뒤에 방점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death knell 하면은 이게 사형 선고냐, 이 마지막에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종치는 그 death knell이냐, 대통령을 위해서 그 for the president, 뭐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아젠다를 위해서 whether 아니면 or just a serious setback. setback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서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서 death knell 하면은 끝난 거잖아요. 숨져서 땡땡땡 종치는 것이고, 그리고 setback이라는 것은 차질, 장애와는 조금 더 다른 차질은 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1월 달에 다시 또 해보기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때는 이제 setback이라고 하죠. death knell or setback이라는 표현을 미국 정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setback 무척 많이 씁니다. 자, 크리스마스 잘 지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제 한 해를 1월부터 12월까지 어떠한 굵직한 일들이 미국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아주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